싱가포르에선 하루에도 4개의 언어를 들어요. 근데 아무도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은 어느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이 싱가포르에서 인터뷰를 마치며 남긴 마지막 멘트였다. 다문화 국가의 롤모델이라 불리는 이 나라가 실제로는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깊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상징하는 말이었다. 관광 책자엔 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싱가포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화합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학교에선 말레이계 학생들이 중국어 수업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중국계 부모들은 아이에게 영어로만 대답해라고 말했고 타밀어 신문은 점점 발행 부수가 줄어들었다. 어떤 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다. 싱가포르는 4개의 공용어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4개의 서로 다른 나라가 모여 사는 섬이에요.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그 중심에 등장한다. 탄 메일린, 싱가포르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국적은 싱가포르, 외형은 중화권, 사상은 초국가적. 어릴 적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청소년기엔 일본 교토에서, 그리고 대학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다녔다. 그녀는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까지 8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그러나 언어 천재라 불렸던 그녀는 오히려 언어가 사람들을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부르면서도 그 이름조차 정확히 발음하지 못해요. 그게 진짜 다문화인가요? 그녀의 연구실에는 전 세계의 문자 표본이 벽을 뒤덮고 있었다. 알파벳 키릴, 데바나가리, 아랍 문자, 그리고 한글. 어느 날 연구실 조수였던 말레이계 학생이 농담처럼 물었다. 교수님, 이런 문자 중에 최고는 뭐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책장 한 구석에서 빛바랜 책을 꺼냈다.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 그리고 한 문장을 읊었다. 이 소리 문자 모든 언어를 담을 수 있다. 그날 이후 탄메일린의 밤은 달라졌다. 해가 지면 그녀는 전 세계의 문자 체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글과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다. 알파벳은 단순했지만 그만큼 모호했다. 아랍 문자는 아름다웠지만 비언어권자에겐 너무 복잡했고 데바나가리는 시학적으로 화려했지만 규칙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한글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정신을 붙들게 만드는 완벽한 수학 구조였다. 이게 정말 15세기에 만들어졌다고요? 탄 교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자신도 모르게 한글 자음을 하나씩 공중에 그려본다. 고, 노, 무, 샤. 그 구조의 규칙성과 상징성에 경외감을 느낀 그녀는 한 가지 실험을 떠올린다. 각기 다른 언어권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해보는 것. 리앙, 리이응, 무스타파, 무우샤우티아 파마, 프리아 파무리이응아. 기존 라틴 문자의 표기보다 훨씬 더 음가에 가까운 소리로 정확히 표기됐다. 그녀는 소리 내어 읽으며 속삭인다. 이건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이해와 연결의 도구야.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실험 파일의 제목을 적는다. 프로젝트 세종. 실험 목적 다원어 환경에서 한글의 보조 문자로서의 기능성 검토. 대상 싱가포르 대학 내 다문화 학생. 가설 한글은 타 언어권 학생의 상호 이해도를 높인다. 이 문서를 저장한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단지 언어학 교수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는 이 조용한 분열을 막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창밖에는 밤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주 오래된 문자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교수회의실. 탄 메일리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학생들의 언어 이해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실험하고 싶습니다. 다문화교육위원회의 반응은 반반이었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야? 이번엔 무슨 앱인가요? 한글? 한국어 수업이요? 아닙니다. 탄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한글을 언어 도구로 쓰는 실험입니다. 단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기 이름을, 자기 소리를, 서로의 이름을 같은 문자로 적고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반대하진 않았지만 누구도 찬성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실험을 시작했다. 대학 강의실 한 구석, 점심시간, 그리고 자발적 참여. 첫날 말레이계 학생 3명과 중국계 학생 2명이 찾아왔다. 처음엔 시큰둥했다. 한글? 왜 굳이? 이건 우리 언어도 아닌데요. 하지만 그녀가 칠판에 고, 노, 터를 적고 학생 하나의 이름을 묻고 그대로 한글로 써주자 공기가 바뀌었다. 와, 내 이름이 이렇게 되네요. 너 이름이랑 내 이름 발음이 비슷하네. 이걸로 타밀어도 쓸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요. 그리고 그날 5명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한글로 쓰고 돌아갔다. 그 후 3일.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교수님이 이상한 글자를 가르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정확함. 내 친구 이름도 내가 발음할 수 있게 됐음. 말도 안 되게 신기한 글자 있음. 글자에 소리가 있음. 그리고 일주일 뒤 작은 강의실은 꽉 찼다. 탄메일린 교수의 강의실 앞 복도에는 이제 항상 줄이 생겼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유럽계,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진 학생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려, 또 친구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려, 서로의 언어를 알아보려 조실스레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물었다. 당신은 친구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나요? 대부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제 그 대답은 바뀌고 있었다. 학생들은 노트에 친구 이름을 한글로 받아 적고 발음기를 확인하며 조심조심 따라 읽었다. 프리야, 리앙, 아미르, 찬드라, 아룰, 조나단. 우리는 다른 말을 해도 같은 글자를 쓰니까 이젠 친구 같아요. 그 말은 탄 교수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결단을 내린다. 대학의 다문화 프로그램과 협력해 파일럿 수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장하기로. 화이트힐 중학교, 가장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뒤섞인 학교. 교실 안은 조용하지만 눈빛은 예민했다. 한글 보조 수업 첫날,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죠? 우린 타밀어도 잘 못하는데. 탄 교수는 대답 대신 칠판에 이름을 하나씩 적었다. 니샤, 노이샤, 위지엔, 응응지응, 하킴, 흐아고이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제 이름도 써주세요. 와, 이게 내 이름 소리야? 이거 재밌어요. 그날 이후 교실 풍경이 바뀌었다.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노트에 붙이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엔 한글로 이름 퀴즈가 유행처럼 번졌다. 그리고 6개월 뒤 실험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0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첫 번째 위기. 중국 대사관은 탄 교수에게 비공식 지뢰를 보낸다. 왜 중국어 수업 시간에 한글을 사용하십니까? 학생들이 한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탄 교수는 조심스레 답장을 보냈다. 한글은 교육 도구입니다. 결코 문화 침해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 후 교육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도착한다. 보조 문자 수업 전면 중단 통보. 탄 메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책상 위 학생들이 한글로 쓴 편지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교육부의 공문을 받은 날 밤, 탄 메일린 교수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단 하나, 대학 후배이자 현직 교육부 차관의 전화 제외하고는 그 통화는 단 1분도 되지 않았다. 교수님, 공식 채널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계속해주세요. 그 말은 마치 작은 불씨 같았다. 불안하지만 꺼지지 않는. 그녀는 다음날 실험실 한쪽 벽에 흰 칠판을 하나 더 붙이고 마이크로스쿨이라는 작은 이름을 적었다. 이름 없는 프로젝트,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교실, 단지 아이들과 언어, 그리고 한글. 30명의 초등학생, 30명의 중학생.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조용히 학교 빈 교실에 모였다.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를 알려준 것뿐이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수업 시작 전 수학 단어 암기 시간, 한글로 발음 표기를 적자. 타밀어권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말레이계 학생들은 중국어 성조를 따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글 음절 표기로 연습하면서 점점 정확해졌다. 6개월 후 전체 성적 평균 45% 향상. 특히 언어 관련 과목은 60% 이상 급등.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의 자신감과 서로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나 프리야, 이름 이제 잘 불러요. 나도 위지엔 이름 잘 써요. 발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중 하나가 자신의 노트에 조용히 적은 말, 이젠 친구들이 내 이름을 불러줘요. 이 소문은 다시 대학으로, 지역 커뮤니티로 번져갔다. 탄 메일리는 조용히 또 하나의 실험을 준비한다. 이름하여 한글로벌 한글로벌 앱. 한글을 기반으로 각국 언어 발음과 문자 표기법을 변환하고 타문화권 사용자들이 친구 이름을 정확히 읽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 도우미 플랫폼. 베타 버전 공개 일주일 만에 싱가포르 내 2만 다운로드,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글로벌 한글로벌 앱은 더 이상 단순한 언어 도우미가 아니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으며 말레이시아 국영방송, 태국 이주노동자 연합, 인도네시아 대학 언어학과에서
언어 다양성 혁신 사례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내에서도 국제학교에서 발음 교정용 도구로 채택했고 다국적 기업들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한글로벌 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드디어 탄 메일린 교수는 싱가포르 교육혁신 포럼에 정식 발표자로 초청된다. 주제는 단순했다. 한글, 다언어 사회의 연결고리.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 박수 속에는 반대의 그림자도 함께 있었다. 중국 상공회의소 한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한글 도입 반대 성명을 낸다. 한글은 한자의 문화를 훼손하는 도구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인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전통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중 한 노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조상의 문자를 한국 문자로 바꾸자는 겁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탄 교수는 조용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 지금 몇 개의 한자를 정확히 쓰고 계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의 손가락에서 그의 얼굴로 이동했다. 우리는 지금 지키지도 못한 채 잊혀가는 전통을 오히려 다른 도구로 연결하고 되살릴 기회를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한글은 대체가 아니라 이해와 기억의 달입니다. 그 발언은 포럼 직후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졌다. 샵 한글로 한자 배우기. 샵 우리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샵 한글은 도구다. 이 해시태그는 단 48시간 만에 10만 리트윗, 30만 좋아요.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싱가포르 대학교 총장은 그녀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탄 교수, 중국에서 외교적 압박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당신의 앱으로 처음으로 중국어 시를 썼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처음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걸 본 건 그 순간 탄 메일리는 알았다. 지금 벌어지는 이 작은 혁명이 단지 언어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권리의 회복이라는 것을. 탄 메일린 교수의 발언이 화제가 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그녀에게 편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교수님, 제 할아버지는 타밀어밖에 못하세요. 근데 한글 앱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저는 중국어를 포기했었어요. 근데 한글로 다시 배우기 시작하니 제 뿌리를 다시 만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글은 제 목소리에 처음으로 형태를 준 문자예요. 이 편지들은 그녀의 연구실 벽 한가득 붙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매 수업 시작 전에 가장 감동적인 사연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탄 교수는 앱 개발을 함께한 조력자들과 함께 한글로벌 사용자 분석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싱가포르 저소득 지역 초등학교 5곳에서 타언어 과목 평균 향상률이 73%를 넘은 것. 이 지역 아이들은 타밀어와 말레이어 수업에서 늘 나고자 취급을 받았지만 한글의 보조 표기를 사용하면서 발음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자신의 언어를 정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한 학교에선 전교생이 자발적으로 만든 벽보가 탄 교수에게 전달되었다. 우리 이름을 서로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한글로 또박또박 적힌 벽보. 그녀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날 밤 싱가포르 방송국은 다큐멘터리 언어의 달이 문자로 있다를 방영했다. 마지막 장면, 탄 교수의 한마디가 전 국민의 심장을 울렸다. 아이들이 자신을 말할 수 있는 문자를 만났을 때 사회는 그 아이를 비로소 존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교육부는 하나의 발표를 한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싱가포르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녀의 실험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사회적 움직임, 문화적 선언이었다. 아이들이 학교 담벼락에 한글로 적기 시작한 글들. 나를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 내 이름을 웃지 않아요. 나는 6개의 언어로도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한글로 처음 알았어요. 각 언론은 한글 실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쏟아냈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언어로 나뉘는 나라가 아니라 언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였다. 그 무렵 싱가포르 미래경제연구소에서는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언어 격차가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 분석 보고서. 그 핵심 문장. 현재의 언어 정책은 교육, 노동, 사회 통합 전반에 걸쳐 GDP의 2.7%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주인공 드미트리 박사, 러시아계 언어학자로 탄 교수의 한글로벌 초기 베타 테스터 중 한 명. 그는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글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사회를 연결한다면
그것은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다언어 문자 시스템 통합 태스크포스 출범을 선언한다. 명칭은 단순했다. 다언어 사회를 위한 효과적 문자 체계 연구. 그 진짜 목표는 한글을 중심으로 한 통합 보조 문자 시스템의 정식 채택 여부 검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탄 메일린 교수, 그녀의 딸, 아이들, 그리고 서로를 정확히 부르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작지만 위대한 목소리가 있었다. 태스크포스 출범 발표 이후 사회는 술렁였다. 누구는 찬성했고 누구는 여전히 이건 한국화 아니냐고 반발했으며 누구는 그저 관망했다. 그런데 뜻밖의 주체가 행동을 시작한다.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SMRT. 가장 먼저 이름 발음 정확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모든 승강장에 한글로 적힌 이름표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LIANG, GHENG, WEI, 리앙, 정회의, 리응, 지어응, 응응응. 영문 표기 아래 정확한 한글 음가 표기.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발음 정확도 90% 이상으로 친구, 동료, 고객의 이름을 불러볼 수 있게 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에는 이런 글이 넘쳐났다. 우리 회사 중국계 사장님 이름을 처음 제대로 불렀더니 눈물 흘리심. 말레이 친구 이름도 이제 말할 수 있음. 진짜 감격. 이게 다 탄 교수 덕분이야.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 탄 메일린 교수는 딸과 함께 MRT 승강장에 섰다. 그녀의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친구들 이름 이제 잘 불러. 그리고 걔들도 내 이름 잘 불러.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벽면에 적힌 수많은 이름들을 바라봤다. 전국 곳곳에서 이름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발음이 정확해졌고 의미가 되살아났고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며 상상했을 그 장면과 겹쳐보았다. 모든 이가 자기 말을 자기의 글자로 세상에 말할 수 있게 하라. 바로 그 장면이 2025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공식 발표를 했다. 모든 초중등 공교육 과정에서 한글을 보조 문자 체계로 시범 채택합니다. 이는 단지 새로운 문자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니었다. 학생 간의 이해, 이민자 가족의 자존감, 사회적 평등, 그리고 다양성의 진짜 존중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 탄 메일린 교수는 더 이상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국제회의에서 UN 포럼에서 각국 교육부의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실험은 이제 동남아시아 11개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 그녀는 한국에 방문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눈을 감고 한참을 섰다. 왕이 만든 문자가 500년 후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울리고 있네요. 그녀는 자신의 딸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낭독한 시를 가만히 낭송해 보았다. 내 이름을 너도 말할 수 있어. 너의 이름도 내가 부를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친구야. 이제 그녀는 묻는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은 친구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나요? 아이에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자를 주고 있나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은 서로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문자이기도 합니다. 다언어 사회에 분리된 이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연결의 꿈. 세종의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